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6일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최근 시장 움직임, 또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요인들입니다. 네, 잠재적 리스크까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핵심부터 딱 5초 요약해 드릴게요. 현재 시장은 AI 중심 실적주가 구조적 강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테슬라나 정치 변수 같은 일부 빅네임 리스크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S&P 나스닥 최고치 소식부터 마이크론 실적, 또 테슬라 임원 사임 소식,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뉴스까지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좀 보죠. S&P 500은 사상 최고치 정말 코앞까지 왔고요. 나스닥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좀 보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도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시장 전체가 다 좋다기보다는 좀 뒤처졌던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약간 키 맞추기 성격이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나 애플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은 오히려 좀 주춤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뭐가 시장을 이끄는 거죠? 아무래도 가장 큰 힘은 역시 AI 관련 기업들의 실제 이익 성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실제 이익이요?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보면요. 이제 그냥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AI 인프라 전체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신뢰를 주는군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믿음을 얻는 핵심이고요. 최근에 마이크론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랑 D램 판매가 엄청 잘 돼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네, 뉴스 봤습니다. 네. 전망도 좋게 내놨는데 이것도 결국엔 강력한 AI 수요 덕분이라고 봐야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이 두 회사가 벌써 S&P 500 전체 시총의 12%나 차지해요. 와, 12%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AI가 그냥 반짝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돈을 버는 산업이라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대감 뭐 이런 걸 넘어서 실제 실적이 딱딱 찍히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AI 랠리 말고 혹시 다른 요인들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금리 같은 거시적인 변수 말이죠. 아, 네. 금리나 기대감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이렇게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물론 연준이 콜린스 총재처럼 뭐 7월 이나 이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해요. 네, 저도 그 발언 봤어요. 근데 또 보면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연준이 금리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표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정치적인 변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그러면 파월 현 연준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임자를 미리 지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이른바 그림자 연준 의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월러 이사 같은 분들이 거론되는데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슬쩍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AI 실적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좋은 소식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동시에 또 불안한 요소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쪽에서 좀 시끄러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처음에는 북미랑 유럽 제조 판매 총괄하던 핵심 임원 오미드 아파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회사를 떠났어요. 아, 핵심 임원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한 명이 나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위 임원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죠. 연쇄 이탈이군요. 그렇죠. 원래도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판매에 영향이 있다, 뭐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 샤오미 같은 경쟁자가 나왔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근데 이제 내부 불안정 문제까지 더해진 거죠. 로봇택시 같은 미래 비전은 아직 좀 먼 얘기 같은데 당장 자동차 판매 현실은 좀 팍팍하니까 투자자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테슬라 자체 문제도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정치적 변수도 시장 전체로 보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게 가장 크고요. 세금 감면이요? 네, 특히 그 SLT 공제라고 주 및 지방세 공제 부분을 놓고 협상을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그림자 연준 의장 가능성, 이것도 연준 독립성 문제랑 엮여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죠. 복잡하네요. 네, 또 무역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7월 9일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들이랑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데 특히 인도나 유럽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AI하고 반도체 쪽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죠. 실적이 확실한 곳들이군요. 네. 다만 이제 금리라던가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성장주, 그러니까 AI나 뭐 핀테크, 클라우드 같이 금리 내리면 수혜보는 쪽하고 가치주나 경기민감주 사이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엇갈릴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차별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섹터는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투자자들은 아마 리비안이나 니오 같은 다른 전기차 회사나 아니면 관련 소재주, 뭐 리튬 같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사례처럼 IPO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실적이 확실한 AI 관련주 비중은 좀 늘리고 정치적 변동성이 큰 쪽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적이 증명된 AI 인프라와 반도체 쪽에 좀 집중하시고요. 동시에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핀테크나 클라우드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테슬라나 트럼프 정책 관련주처럼 정치적 리스크가 좀 큰 종목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대안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마이크론 경우처럼 실적 발표 전후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도 뭐 가능하겠고요. 단기 트레이딩도요? 네. 결국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리스크를 관리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 무엇을 의미할까요? AI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시장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현실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테슬라 같은 개별 기업의 문제나 또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AI 분야에는 집중하되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최근에 보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보하려고 신재생 에너지나 심지어 원자력 발전 투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팔란티아 같은 데이터 분석 기업도 원자력 회사랑 협력하고 있고요. 에너지 확보 경쟁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AI 기술, 그리고 에너지 확보 경쟁, 여기에 또 각국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까지 막 얽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단순히 칩 만드는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과연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와 또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